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인문학 책 읽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휴대전화 배터리 잔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휴대전화는 분명 아침에 완충이었는데 이제는 충전이 필요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럼 줄어든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기 바로 그 잃어버린 에너지의 행방을 찾는 책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란 책입니다. 불철주야, 잃어버린 에너지만 찾는 이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학자입니다.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운 만큼 책도 어렵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의 엄청난 에너지 소모에 충격을 받아 이 책을 썼고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때는 바로 1980년, 휴대전화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의 일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선구자라 부릅니다. 그 후로 그는 그대로 세상이 망하기 원했는지 종말 시리즈를 펴냅니다.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 같은 책을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망하지 않았고 그는 이름값에 종말 예언가 타이틀을 더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말 예언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잃어버린 에너지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에너지를 찾기에 앞서 그 에너지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작정 찾기보다 찾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자세가 아주 훌륭하죠. 그는 올림푸스 신들이 지배했던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훑어봅니다. 그리고 자연의 기대에 살았던 생활 양식이 변화된 시점을 지목하죠. 그 시점은 바로 중세 말기, 아니 현대 시대 초기가 되겠습니다. 인류는 중세를 끝내고 진보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계를 발명하죠. 기계가 생겨나니 사람들의 생각도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철학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고 그 자리를 물질 문명이 채워갔습니다. 이때부터 생겨난 경제학은 이런 물질주의에 철학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의 이기심 덕분이란 것을요. 이날부터 자연을 파괴해서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인간의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으로 포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에너지는 바로 이런 기계 문명에서 시작됩니다. 리프킨은 이 장에서 본격적으로 엔트로피에 대해 설명합니다. 뭘 알아야 찾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통나무가 가진 에너지는 100이라고 합시다. 이 통나무를 2개로 쪼개던 10개로 쪼개던 가루로 내서 톱밥으로 만들던 이 에너지가 100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물질의 형태가 바뀌어도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참 쉽죠?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럼 이 나무를 한번 태워봅시다. 한 70 정도의 에너지는 열이나 빛으로 변하고 30 정도만 수치로 남을 겁니다. 나무의 에너지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숯이 갖고 있는 30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열로 변한 70의 에너지는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엔트로피가 어떤 놈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리프킨은 본격적으로 이 엔트로피를 막대하게 생산해내는 현대인을 까기 시작하죠. 기술이 발전되어 갈수록 엔트로피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현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기술만을 찬양하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에너지를 많이 쓴 물질이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 예로 통조림을 들고 있죠. 쉽게 꽁치 통조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조림을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꽁치와 통조림 꽁치를 고르라고 하면 누구도 통조림 꽁치를 고르지 않을 겁니다. 즉 기술이 발전됐다고 해서 그게 더 나은 것이라고 결코 단언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갖는 환상을 하나씩 하나씩 부숴버립니다. 수많은 나라 정상들이 항상 매스컴에 나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이죠.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대체 에너지의 확보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석탄으로 석유를 만드는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으로 석유를 만드는 일은 석유를 캐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죠. 방사능 에너지는 모든 사람이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이 방사능 폐기물을 10만 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조건을 생각한다면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니죠. 10만 년은 단군 할아버지가 20번은 왔다 가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대체 에너지는 답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생산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대체한다고 해도 대체는 대체일 뿐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중세시대 연금술사가 쇠로 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은 허황된 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작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꼬집습니다. 그는 이것을 머핀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자, 머핀의 생산 과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을 수확해서 화석연료로 운행되는 트럭에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트럭은 공장으로 가죠. 공장에서는 수많은 기계장치를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돌려가지고 밀을 정제하고 밀가루를 만들고 빵을 구워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빵이 만들어지면 몇 겹으로 포장해서 다시 트럭에 옮겨 실죠. 이 트럭은 각각의 소매점까지 이동해서 소매점에서는 이 머핀을 냉난방이 갖춰진 시설에 진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를 타고 머핀을 사러 가죠. 이 사온 머핀은 포장지를 바로 뜯어내고 오븐에 가열해서 먹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130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작가는 묻습니다. 머핀을 먹어서 얻는 에너지와 비교해서 머핀을 만드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을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리프킨은 오늘날의 에너지 낭비 소비 체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청망청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미국인을요. 무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도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 도시들은 도시 전체의 건물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어도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죠.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맞게 우리의 에너지 소비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적게 쓰고 아껴 쓰는 일. 고대 조상들이 몸으로 실천했던 일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술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에너지를 찾는 책,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